저는 오늘 이 국회 한중 정치경제 포럼의 토론자로 와서 보니까 대한애국당 당내 큰 행사에 제가 초대받아 온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당혹스럽습니다.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제가 또 위축되는 것 같고 특히 제가 말씀드릴 때는 박수를 안 치셨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발제자에 대한 그 논평보다는 중국 연구자로서 북핵 배기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충 발언을 하라는 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이 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조금 잘못된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한중 관계나 이런 거 학생들이 강의하다가 농담 비슷하게 학생들이 중국이 북한 편인 것 같은가 아니면 한국 편인 것 같은가 물어봐요. 그럼 학생이 한국 편입니다는 아닌데 북한 편이야. 아니야. 그럼 누구 편입니까? 중국은 북한 편도 아니고 한국 편도 아니고 중국은 중국 편이야. 우리가 그 남북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또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중국 가서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좀 행사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물론 논쟁적이지만 사람마다 평가가 하면 제한적이고 물론 이제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중국이 군사안보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영향이 강하지 않고 그 이유는 북한이 워낙 이 독립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 영향력을 과연 행사할 것이냐라는 그 의지 면에서는 더욱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이 중국 편이라고 얘기했듯이 이 북한 핵이 남한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미국에까지 위협이 되지만 중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절실성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보다는 이 북한의 존재는 중국에 있어서 중국과 가장 지금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중국의 완충적입니다. 중국의 동북 지역의 안보를 북한의 체제 없이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한국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혹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나 시도는 매우 어리석은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 시진핑 총수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중국이 매우 보수화되고 있고 또 정책이 강경화돼서 유연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작년에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신시대라는 논리를 제기했고 중국의 건국 이후의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모택동 시기, 등소평 시기, 그리고 시진핑 시기. 그러니까 시진핑 총서기 이전에 강택민이나 짱저민이나 후진타오 같은 총서기는 그냥 과도기적 인물로 지도하고 딱 세 사람의 지도자의 시대로. 그래서 모택동 시기는 중국의 자주독립, 중국 지표는 국정 목표를 그 당시에 짠치라이라고 그러죠. 일어나라 중국이요. 그 다음에 등소평 시기는 후치라이. 이거는 경제 건설입니다. 시진핑 시기의 국정 목표를 뭘로 했냐면은 장치라이입니다. 예, 중국으로 장치라이는 우리로 치면은 강해져라라는 게 구국강병이죠. 그러니까 국정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데 구국강병을 내세우는 경우는 곧 이례적이고 중국 사람들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중국이 대외적으로 구국강병을 내세우고 중국의 꿈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중화민족이 가장 위대했던 시기는 청나라 멸망이 이전에 제국의 형태로서 동아시아의 태권국가였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다시 재현하겠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진핑은 자기의 사상, 소위 말해 시진핑 사상이죠. 이것을 당의 헌법과도 같은 당헌에다가 삽입했어요. 지도자가 살아생전에 자기의 사상을 지도 이념을 한 것은 모택동이 처음입니다. 등소평 이론도 중국의 공식 지도 이념인데 등소평이 죽고 난 다음으로 공식적으로 등소평 이론이 삽입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은 여러 가지 권력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등소평 이후에 동신제를 못하도록 임기를 제한했습니다. 5년 임기를 한 번 연임입니다. 10년이죠. 10년 하면 물러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죠. 근데 시진핑은 지난 3월에 이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서 이론적으로는 계속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마련해 놓고 있고, 그래서 사상, 언론 통제하고 있고, 지식인 통제하고 있고, 반부패운동 통해서 자기 정적이나 정치인들을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말 이 동북아나 한반도 주변 상황이 복잡했을 때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아주 기민하게, 유연하게 정책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런 면에서 매우 보수화되고 정책의 경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북핵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과 긴밀한 협력하에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대미 관계는 매우 나쁩니다. 이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필두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그 이유는 정강에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중국 쪽에 요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 세계 리더 국가가 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이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런 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국도 양보할 조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권력 강화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미국과 어떤 그런 악화된 상황일수록 국내적으로 리더십을 강화해야 되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원래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했지만은 내년이면 건국 70주년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2022년에는 시진핑 총수가 물러나냐 마냐를 결정하는 20차 당대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은 중국이 미국에 굴복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대미 관계는 장기적으로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다시피 사드 이후 한중 관계가 매우 나쁩니다. 물론 작년에 여러 가지 합의도 있고 또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있지만은 이 정부나 정권은 바뀌어서 정책도 바뀔 수 있지만은 사드 때문에 양국 관계 국민들이 나빠진 악감정은, 특히 한국민의 감정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그것이 개선될 기회가 없죠.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는 주변국 중에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가장 나쁜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외교나 안보적으로 어떤 그런 보복 조치를 하기보다는 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적 교류 측면에서 보복을 했기 때문에 한국민의 그런 국민 감정이 악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관계도 한중 관계도 상당히 앞으로 약간의 기복은 있겠지만 매우 비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이상입니다.